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소식이 뜨자마자 집 한 채를 오래 가진 분들 사이에서 전화와 문자가 오갔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세금이 오르는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세금 폭탄이라는 무서운 말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실제로 늘어나는 집은 전체 주택 가운데 극히 일부 최소 16만 8천 호로 보도됐습니다. 전체 주택 소유자가 약 1600만 명인 것을 생각하면 결코 큰 비율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16만 8천 호 안에 내 집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줍줍입니다. 오늘은 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 개편안 가운데 부동산,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확정이 아니고 8월 입법예고와 9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정치적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내 집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틀이 바뀐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택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한 채면 1주택자, 두 채 이상이면 다주택자로 나누고 다주택자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렸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주택수 기준을 없애고 대신 집값을 다 합친 금액, 즉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몇 채인지보다 얼마짜리인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 하나가 뒤에 나올 여러 숫자의 배경이 되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기준선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 한 채, 이른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매년 정해 발표하는 가격으로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파는 가격, 즉 시가보다 보통 낮게 잡힙니다. 공시가격 14억 원은 시가로 환산하면 대략 2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을 실제로 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대략 20억 원 아래라면, 그리고 그 집에 내가 실제로 살고 있다면 이 공제 기준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것입니다. 시가 20억 원 이하이면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실제로 낸 사람은 48만 577명이었고 이건 전체 주택 소유자 1598만 명 가운데 약 3%에 해당합니다. 즉 개편 전에도 이미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소수였고 이번 개편으로 공제 기준이 더 올라갔으니 그 소수는 더 줄어들거나 적어도 새로 늘어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집 한 채를 오래 가지고 실제로 살아온 분이라면 지금 나온 숫자만으로도 일단 안심하고 넘어가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실제로 내는 집은 전체적으로 몇 채나 될까요? 종부세 과세 대상은 상위 약 2%, 호수로는 약 36만 호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이 36만 호는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에서 집 한 채로 오래 사신 분이라면 애초에 이 계산에 들어갈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2%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헤드라인을 읽는 법을 이야기할 때 다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36만 호라고 해서 그 36만 호 모두 세금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세 부담이 실제로 늘어나는 집은 최소 16만 8천 호로 전망됐습니다. 36만 호 가운데 일부는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거나 그대로이고 일부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다음 장면에서 나오는 정부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종부세 대상과 세금이 느는 대상이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만 분명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경제부총리인 구윤철 부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 시가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부르는 말인데 실거주자에 대한 공제가 커지고 세율 구간이 조정되면서 3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계산 결과가 이전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번 개편은 모든 방향으로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고가와 그 이하를 다르게 다루면서 방향이 갈리는 개편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설명은 시가 3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을 기준으로 나온 것이므로 내 집의 시가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실거주냐 아니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자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보유세는 약 495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에 소유자가 실제로 산다면 이 집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 2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이니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집값도 같고 소유자도 같은데 오직 거주 여부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가 20억 원을 넘는 비거주 1주택은 내년 종부세가 4배 이상 뛴다고 보도됐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 집에 못 사는 사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나거나 자녀 학교 때문에 자기 집을 세주고 다른 곳에 새들어 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던 말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런 비거주 1주택자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 취급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거주용과 비거주용의 세부담을 다르게 두는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에 예외를 인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이고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주택자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주택수 기준을 없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그 집값을 다 합친 가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가액 기준으로 바뀌어도 결과적으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시가 40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율 자체가 최대 2배 가까이 오릅니다. 즉 차의 수를 안 보더라도 비싼 집을 많이 가진 경우는 이전보다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 말고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 쪽도 바뀝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오래 보유한 만큼 이익에서 빼주는 항목을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앞으로 10억 원이라는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오래 가지고 있으면 공제받는 금액에 사실상 한도가 없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일정 금액 이상은 더 빼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이 공제 방식 자체가 앞으로는 그냥 보유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오래 가지고만 있고 살지는 않은 경우와 오래 살기도 한 경우의 차이가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숫자를 짚어드렸는데 앞으로 비슷한 기사를 보실 때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상이 몇 호인지 전체의 몇 %인지를 기사 안에서 찾아보십시오. 36만 호와 2%처럼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기준 금액이 공시가인지 시가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이 둘은 크게 다릅니다. 셋째, 실거주인지 아닌지로 결과가 갈리는 제도인지를 보십시오. 넷째, 이 내용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국회를 남겨둔 것인지를 보십시오. 이 네 가지만 확인해도 헤드라인의 무게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은 아직 완성된 제도가 아닙니다. 8월에 입법예고를 거치고 9월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에야 국회로 넘어갑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짚어야 할 우려도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오르면 집주인이 그 부담을 전세나 월세 가격에 얹어서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이번 개편을 두고 징벌적 세금이라는 표현을 썼고 동아일보는 누더기, 부동산 세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경향신문은 반대로 보유세를 정상화하기에는 이번 개편도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같은 개편안을 두고 평가가 이렇게 엇갈린다는 것 자체가 숫자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짚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 집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당장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내 집의 가격을 공시 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되는 시가 기준으로 다시 가늠해 보십시오. 둘, 그 집의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짚어보십시오. 셋, 지금 나온 내용이 아직 국회를 거치지 않은 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확정된 뒤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지금 단계에서 내 집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집은 전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약 2%, 약 36만 호 수준이고 그 가운데서도 세부담이 실제로 늘어나는 집은 최소 16만 8천 호로 추산됩니다. 시가 20억 원 이하에 실제로 사는 1주택은 이번 개편의 대상이 아니고 시가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오히려 보유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크게 들릴수록 그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몇 호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내 집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쉬운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